프랜차이즈, 스튜디오, 보드게임방 이 세 가지 업종 겉보기엔 정말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업종을 잘못 받으면 정말 귀찮은 일이 벌어지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누구나 문제가 될 걸 아는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 마사지샵, 그리고 퇴폐업소 같은 것들 말고 왜 이렇게 멀쩡한 업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3보안TV 이지선 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업종, 정말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종들로 주제를 들고 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이 업종들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업종 자체의 문제보단 그 업종을 건물에 넣을 때 꼭 체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짜 실무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인데 한번 공개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프랜차이즈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볼 테니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A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과 건물주분이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렌트풀이나 기타 자잘한 것들은 전부 만족스럽게 협의가 된 상태였고 유명한 프랜차이즈인데다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한다니 건물주분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안정적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얼른 돌아가셨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PD님? 집으로 얼른 돌아가시는 게 문제일까요? 천천히 돌아갔어야 되나? 땡입니다. 정답은요. 실사용자와 계약자가 일치한지 확인이 안 된 게 문제예요. 본사와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본사가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장사는 가맹점주가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지 마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몇 년 뒤 본사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매장이 임대료 지불을 체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 연장이 취소되면서 가맹점주는 하루아침에 매장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본사 상대로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공실 기간이 생겨버린 건물주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 수익이 되어야 하고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1층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공실이라는 이미지도 생겨버려서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맞아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같은 거를 막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각정하고 이런 경우를 노린다면 정말 막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발생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자와 실사용자가 정말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라도 제3자 사용이 예상이 되면 연대 보증을 받거나 전대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책임 관계가 정말 명확해져서 돈을 받기가 수월해지거든요. 또 계약서에 동의 없는 전대금지 조항을 한 번 더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신규 프랜차이즈의 경우 만일 가능하다면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와 대표자 보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고 또 현장에 자주 방문해 실사용자가 바뀌었는지 체크를 해주면 정말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스튜디오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튜디오를 말하기는 했으나 연습실, 파티룸 등 공간을 시간제로 빌려주는 업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젊은 사업자가 저희는 사진 스튜디오 겸 문화 창작 공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간 임대를 요청합니다. 계약하기도 전에 가져온 인테리어 시안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깔끔해요. 공유 스튜디오네요. 맞아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4시간 내내 시끄럽게 촬영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목적에 맞게 활용한 거니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촬영 스튜디오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밤마다 온라인 요금제 파티룸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불법 숙박 영업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받고 내부엔 침대, 샤워 시설까지 갖춰놨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네, 가능한 게 문제죠. 겉으로는 그냥 시간제 공간 대여처럼 보이니까요. 2021년 경남 지역에서도 유사한 공간 대여 업체 11곳이 한 번에 단속된 적이 있어요. 파티룸처럼 꾸며놓고 실상은 무허가 숙박으로 운영한 거죠. 여기서 더욱더 문제는 임차인이 처벌받는 건 맞지만 건물주도 건축법 위반, 용도 변경 위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건물 전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심지어 언론 보도로 이미지 타격까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온갖 일이 생기네요. 그러면은 이런 업종은 그냥 안 받는 게 맞나요?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진 않지만 신중히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먼저 계약서에 해당 용도의 사용 금지 조항, 숙박 및 음식 조리 금지, 심야 대여 금지 같은 특약 조항을 좀 넣으시는 게 좋고요. 임차인이 말한 목적으로 사업자를 등록을 했는지도 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계약 이후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침구류나 다중 출입 같은 숙박 징후가 있는지도 체크하시고 CCTV로 공용 공간을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두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행 강제금이나 명도 소송 비용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상황을 바로 볼게요. 임차인이 딱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드게임방을 운영을 할 겁니다 라고 명함을 건네주네요. 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즘 보드게임 인기 많고 카페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네, 겉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3개월쯤 지났을까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불은 꺼지지 않고 낯선 사람들이 계속 들락달락합니다. 결국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보드게임이라고 해놓고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딱 걸리면 어떻게 되냐? 경찰 조사, 건물명, 언론 보도, 업소 폐쇄 명령, 건물 이미지 실추까지 줄줄이 갑니다. 명도도 쉽지 않아요. 안에 방음 철문은 기본이고 복잡한 구조에다가 내부에는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냥개를 내부에서 키우는 사례도 봤습니다. 와, 진짜 무서운데요? 사냥개를 키운다고요? 네. 이런 업종들은 좀 진짜 피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안 받는 게 답이에요. 계약 전부터 업종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사행성 요소가 있었는지 운영 계획서로 체크한 뒤 불법 영업 시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 아까 마찬가지로 초기 보증금을 높게 설정해서 명도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갓 물주라고 하는 건물주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참 갓물주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되고 잘 투자된 건물은 어느 투자처 못지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면서 자신 건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경을 쓸 자신이 있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아낌없이 조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선보원TV 이지선 대표였습니다.